회사에서 기분 나쁜 말을 들었습니다. 회의 중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한마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웃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이불을 뒤집어 쓰는 순간 그때 그 말이 다시 떠오릅니다. 나는 왜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했지? 그때 이렇게 말할걸. 왜 나는 항상 당하고만 있는 거지? 이런 적 없으세요? 저는 있었습니다. 꽤 많이요. 무례한 사람 앞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상처는 그날 밤에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참으면 또 참게 되고 또 참다 보면 어느 순간 모든 일에 감정이 없어집니다. 좋은 일이 생겨도 별로 기쁘지 않고 화가 나야 할 순간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됩니다. 참는 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무례한 사람에게 대처하는 건 목소리를 높이거나 싸움을 거는 게 아닙니다. 오늘 딱 3가지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문장들만 알고 있어도 내일부터 무례한 말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무례한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은 양의 일을 해도 훨씬 더 빨리 지친다고 말합니다. 축구에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공격수와 수비수가 같은 거리를 뛰어도 수비수가 훨씬 더 지칩니다. 공격수는 자기 계획대로 움직이지만 수비수는 상대의 움직임에 끌려다녀야 하니까요. 무례한 사람 옆에 있는 우리가 바로 그 수비수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더 많이 지치고 더 많이 소모됩니다. 그렇다고 평생 수비수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오늘은 무례한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3가지 대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응하지 않고 멈추는 법. 두 번째, 내 감정을 말로 꺼내는 법. 세 번째, 다정하면서도 단호하게 선을 긋는 법. 특히 마지막 3번째가 가장 강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보고서를 열심히 만들어 갔습니다. 나름대로 밤늦게까지 고민해서 완성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상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보고서라고 가져온 거예요? 좀 더 생각을 하고 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순간 보통 3가지 반응 중 하나가 나옵니다. 첫째, 얼어붙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숙입니다. 둘째, 바로 사과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해오겠습니다. 셋째, 억지로 웃으면서 넘어갑니다. 네. 부족했죠? 어떤 반응을 하든 집에 가서 괴롭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이겁니다. 이 3가지 반응 모두 반응이지 대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응은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뜨거운 걸 만지면 손을 확 빼는 것처럼 위협을 느끼면 우리 뇌는 비상 상태에 들어갑니다.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얼어붙거나. 이건 본능이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문제는 본능대로 하면 나중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멈추기입니다. 반응과 대응 사이에 아주 짧은 공백을 만드는 겁니다. 그 공백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되물어보는 겁니다. 무슨 뜻이세요?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좀 더 정중하게 하고 싶다면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제가 좀 헷갈리는데 무슨 뜻인지 분명하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왜 효과적인지 아세요? 3가지입니다. 첫째, 나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질문을 던지는 동안 내 뇌는 비상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 사이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둘째, 상대방에게 자기 말을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이건 거울 효과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무례한 말을 한 사람도 사실 자기가 방금 한 말이 좀 날카로웠다는 걸 알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상대가 즉각 반응하면 그 불편함이 상대의 반응에 묻혀버립니다. 반대로 차분하게 무슨 뜻이세요? 라고 되물으면 자기 말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하는 건 그쪽이 됩니다. 셋째, 주변 사람들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라면 무례한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발언을 해명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냥 농담이었어. 이런 변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눈에도 이 사람이 좀 선을 넘었구나 라는 게 보이게 됩니다. 무슨 뜻이세요? 이 한마디는 싸움을 거는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차분하게 상대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무례한 사람의 자동화된 루틴을 깨뜨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기술을 내일 당장 완벽하게 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헬스장에서 10kg 들던 사람이 내일 갑자기 50kg를 들 수는 없습니다. 오늘 배운 걸 내일 바로 완벽하게 쓸 수 없는 건 당연합니다. 중요한 건 평소에 반응하던 강도를 10이라고 했을 때 내일은 9로 가보는 겁니다. 9에서 8로, 8에서 7로 서서히 바꿔나가는 겁니다. 얼어붙던 사람이 고개만 살짝 들어서 상대를 한번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첫걸음입니다. 반응하지
당황하지 마세요. 대응하세요. 첫 번째 방법이 멈추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한 발 더 나아가는 겁니다. 멈춘 다음에 내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얼굴이 요즘 좀 부었다? 관리 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하하. 다들 웃습니다. 본인도 웃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칼로 찔린 것처럼 아픕니다. 더 나쁜 건 이런 말을 들을수록 거울 앞에서 자기 얼굴을 뜯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좀 부은 건가? 진짜 이상해 보이나? 상대가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수백 번 재생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참는 겁니다. 뭐 농담인데 그러려니 하자. 다른 하나는 관계를 끊는 겁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랑은 안 만나야지. 그런데 이 두 가지 모두 좋은 답이 아닙니다. 먼저 참는 것부터 보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은 특정한 상대에게만 쓸 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한번 시작하면 일상 전체로 번집니다. 무례한 말에 그러려니 하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고민할 일이 생겨도 그러려니 만사가 싱거워지는 겁니다. 감정이 무뎌지는 게 왜 위험하냐면요. 우리 삶의 활력은 기쁨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화가 날 때 제대로 화를 내고 슬플 때 제대로 슬퍼하는 것. 그 감정들이 살아있어야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장 나쁜 건 느껴야 할 감정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참는 건 강한 게 아닙니다. 무뎌지는 겁니다. 관계를 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정말 독한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상처를 받을 때마다 관계를 끊어버리면 한 번만 더 소통했으면 풀 수 있었던 오해까지 잘라내게 됩니다. 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어 라는 한마디를 영영 듣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내 감정을 말로 꺼내는 겁니다. 그 말은 좀 상처가 되네요. 이것만 해도 됩니다. 좀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면 그 말은 좀 불편하네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다면 그런 농담은 저는 좀 재미가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나를 주어로 쓰는 겁니다. 너 왜 그런 말을 해? 가 아니라 나는 그 말이 좀 상처가 돼요. 상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내 상태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거절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거절은 밀쳐내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나한테는 여기까지야 라는 걸 상대에게 인포밍하는 거예요. 내 경계선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스마트폰에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알림을 전부 무음으로 해놓으면 편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알림도 놓치게 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한 감정을 전부 무시하면 정작 내 삶에서 중요한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그 말은 좀 상처가 되네요. 이 한마디가 무서워 보일 수 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질까봐,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 미안. 그런 뜻이 아니었어. 이런 반응이 나오면 오히려 관계가 더 솔직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심장이 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처음인데 완벽할 수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한 가지 방법을 더 알려드릴게요. 무례한 상황을 겪고 나서 집에 와서 이렇게 적어보세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메모장에 한 줄이면 됩니다.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그대로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보다는 분명히 나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한번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앞에 두 가지가 무례한 말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었다면 이건 관계 전체의 패턴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이런 친구 한 명쯤 있지 않으세요?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직장 상사가 어떻고 남자친구가 어떻고 누가 자기를 서운하게 했고 시작부터 끝까지 나는 듣기만 합니다. 내 이야기를 꺼내려고 하면 어느새 다시 그 친구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친구니까. 하지만 점점 지칩니다. 만나기 전부터 기운이 빠지고 만나고 나면 감정이 쭉 빠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들어줄 수 없어 라고 말하자니 너무 차가운 것 같고 계속 들어주자니 내가 감정 쓰레기통이 된 것 같고 음식에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같이 밥을 시켰는데 한쪽이 혼자 다 먹는 겁니다. 내가 배가 안 고프면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배가 고플 때 상대가 자기만 먹으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심지어 맛도 없는 걸 먹으면서 계산까지 시키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밥을 먼저 덜어놓는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분량을 정하는 거예요.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기 전에 혹은 대화 초반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도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 너 이야기 30분 정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나도 좀 이야기해도 될까? 너 때문에 힘들어가 아니라 나도 오늘 좀 들어줄 사람이 필요해. 이게 핵심입니다. 이건 거절이 아닙니다. 아니, 거절이긴 한데 우리가 아는 그 거절이 아닙니다. 거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거든요. 하나는 경계선 설정.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여기보다
여기부터는 안 돼. 다른 하나는 기대 조절. 여기까지는 기대해도 좋지만 그 이상은 아니야. 그러니까 거절은 밀쳐내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겁니다. 내 상태와 한계를 정보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죄책감이 훨씬 줄어듭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사가 내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시킵니다.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같이 처리해줘. 예전에는 전부 네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감당이 안 돼서 일을 그르치면 책임은 온전히 내 몫이 됩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는 자신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한번 확인받을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걸 아니라고 하는 대신 할 수 있는 걸 예스라고 하는 거죠. 같은 거절인데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정함과 단호함은 반대가 아닙니다. 다정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들어주다가 결국 지쳐서 그 사람을 밀쳐내게 됩니다. 그동안 다정했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나한테도 다정하지 못했던 거고 결과적으로 상대에게도 다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단호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가 딱딱해지고 주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집니다. 그런데 다정하면서 동시에 단호할 수 있습니다. 태도는 부드럽게, 내용은 분명하게. 이 두 가지는 같이 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같이 가야 합니다. 네 마음 이해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나도 오늘은 좀 여유가 없어서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자. 공감으로 시작해서 경계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요구로 마무리합니다. 이게 다정하면서 단호한 대화의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쓰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바뀝니다.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고 경고를 한 것도 아닌데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상대가 이 사람한테는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라고 느끼게 됩니다. 지위가 바뀐 것도 아니고 힘이 세진 것도 아닌데 나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정함과 단호함은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둘이 함께 할 때 사람은 가장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멈추고 되물어라. 무슨 뜻이세요? 이 한마디로 자동 반사반응 대신 대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감정을 말로 꺼내라. 그 말은 좀 상처가 되네요. 참는 건 강한 게 아니라 무뎌지는 겁니다. 내 감정을 알려주는 건 싸움이 아니라 정보 전달입니다. 세 번째, 다정하되 단호하게 선을 그어라.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절은 밀쳐내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내일 당장 완벽하게 해낼 필요 없습니다. 평소 반응 강도가 10이었다면 내일은 9로 가보세요. 모르겠으면 8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무례한 사람 때문에 유독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다면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무례한 사람을 많이 만나는 시기는 보통 내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곳에 갔거나 뭔가를 시도하고 있거나 한 단계 올라서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편안한 곳에만 있으면 그런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불 속에서 후회하는 대신 한 가지만 해보세요. 휴대폰 메모장을 열고 이렇게 적어보세요. 다음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나는 이렇게 말할 거야. 문장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문장 하나가 내일의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